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요새 가성비 열풍이 한창이죠. 보험시장에서도 가성비 좋은 보험들이 잇따라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이 남녀 가릴 것 없이 꼭 필요한 암보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경아 전문가 만나볼 예정인데 잠시 뒤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증권 분석 시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H사의 누구나 원하는 통합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진 증권도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보험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알뜰하게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아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증권 많이 보실 때 그게 눈에 다 들어오시나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것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암보험이 국민보험이라고 해서 뭐 암보험 하나쯤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병원에 가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고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모자라고 돈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 이런 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무해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해지 중에서도 무해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암보험을 정말 저렴하게 착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암보험을 가장 무해지 중에서 무해지답게 만들어져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무해지라는 거는요, 보험료를 내고 있는 동안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만 못 받고 보장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대신 보험료가 34%가량 저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무해지도 이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는 거를 약간 줄여준 이런 무해지가 있고요. 이렇게나 많이 줄여놓은 무해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줄인 것보다는 많이 줄여놓으면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해지 중에서도 가장 파워풀한 무해지 이런 거를 고를 수 있으면 정말 착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무해지 중에 무해지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뜨려서 보험료를 가장 낮게 만들어 놓은 게 어떤 건지 찾아가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암보험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쨌든 남자분들은 위암과 대장암이 발병률이 너무 빈번하게 많고요. 여자들은 갑상선과 유방암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거 많이 보이시죠? 최근 한 10년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암 밑에 유사암이라든지 소외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갑상선이나 유방암, 대장 용조, 대장 점막내암 이런 것들이 작게 주는 암으로 빠져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암 걸리신 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내가 걸린다면 다른 데서는 유사암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암 진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돈이 굉장히 넉넉하게 많으면 예를 들어 암 걸렸는데 내가 뭐 한 3억 정도 있어서 무슨 치료를 하더라도 그리고 요양치료까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런 걱정 안 되겠죠.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에 걸린다 그러면 36%가 어쨌든 의료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족이 간병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활비가 문제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의 암 진단 자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집에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개월이나 6개월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대개는 어느 정도 되는 생활비가 들까요?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암이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처음에 발병되신 분들의 거의 70%가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치 판정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기왕증이 있으신 분들은 암 걸리신 분들의 가장 최대의 고민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언젠가 나한테 또 암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혈관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암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처럼 장수 시대에 120세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안에 암 발병이 또다시 안 될까요? 될까요?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재발을 다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립자 치료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약도 그다음에 이런 치료 방법도 굉장히 개발이 되어서요. 중립자 치료를 하게 되면 고통 없이 내 몸에 있는 암세포만 딱 표적 치료를 해서 없앨 수가 있는데요. 많은 단점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1억 원 수준에 해당하는 이런 치료인데요. 돈이 있어서 암으로 1억 정도의 진단비를 받는 분들은 당연히 고통스럽지 않게 이런 중립자 치료를 하게 될 거고요. 내가 2천만 원이나 1천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그냥 병원에서 역시 아직도 머리 빠지고 이런 항암 약들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가의 치료들은 앞으로 훨씬 더 개발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건데요.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죠? 이렇게 조금 줄어든 것하고 많이 줄어든 것, 이렇게 많이 줄여져 있는 착한 무해지 중에 무해지를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여드릴 건데요. 암 진단자금 3천만 원만 추가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완적인 측면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3천만 원만 있으시면 넉넉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앞에 1,000에서 보통 한 3천만 원 이 정도는 암 진단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보완 전략으로 3천만 원 정도만 추가로 더 하시면 그래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셔야 그래도 넉넉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생활비까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험료가 기억하시죠? 무해지 중에 무해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30대의 경우는 이 3천만 원을 사는데 24,000원에서 21,000원 정도, 40대로 오면 2만 원, 3만 원대, 50세에 오셔도 여자분은 31,000원으로 진단자금을 3천만 원 사는 건데요. 이거는 이 무해지의 무해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표준형보다 40% 전후로 보험료가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3천만 원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런 무해지를 고르실 수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조금 있는 거에 보완 전략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암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노화 과정이 길어지면 새롭게 발병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의 진단자금을 최고로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결국은 나를 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서 오늘은 무해지 중에 무해지 암 진단자금 3천만 원 준비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무해지 암보험에 있었습니다. 이미 암보험 가입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다양한 혜택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증권을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참 많은데 이런 시간 활용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혜경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예정이고요. 전문가님,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2010년으로 돌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 나왔던 HDI보험사의 누구나 통합보험으로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내용에서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주계약 안에 있는 사망보험금 내용하고 12개의 특약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의 특약만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이나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못 들어봤던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담보들도 있으니까 눈여겨서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지금 H사에 누구나 원하는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보시면 2종의 80% 선지급형이라고 되어 있죠. 딱 이걸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 CI 보험이구나. 그리고 80%를 선지급 받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장기간 한번 봐주세요. 납입기간이 몇 년으로 보이시나요? 43년 납이요? 네. 이 아이가 이제 보면 계약자가 어머니고 피보험자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네. 17살 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기간은 60세나. 오. 네. CI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 면제 폭이 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높은 보험료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보험 기간을, 납입 기간을 좀 늘려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2010년도에는 생명보험사의 보장에 대한 기간들이 특약은 80세, 그리고 주보험 내에서도 사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신토록 보장은 하지만 그 선지급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보험 기간이라고 해서 80세까지만 보장이 되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약은 앞서 제가 12가지의 특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특약은 여기 넘겨서 보시게 되면 종신 입원이라는 게 제일 위에 보이시죠? 종신 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밑에 있는 치료비 평생보장 특약 이 부분하고요. 빨간색 위에 있는 메디케어 보장 특약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주계약 안에 있는 사망보험금은 선지급 되는 거는 80%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아실 거고요. 그럼 80%를 받고 나면 CI 진단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나머지 2천만 원과 여기에 가상금을 더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 CI 상태가 발생되지 않고 사망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1억과 가산보험금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CI 상태의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특약보험료까지 포함한 보험료를 다 납입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신입원, 앞서 말씀드린 종신입원이 그냥 종신토록, 대부분의 회사들은 종신토록 입원비를 지급한다라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종신입원은 보이시나요? 3만 원이 2배가 되었어요. 60세에 2배가 되어서 60세 이전에는 3만 원, 네. 60세 이후에는 6만 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60세 이전과 60세 이후에 입원할 일이 언제가 더 많을까요? 60세 이후요? 네. 네. 그러면 노후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시점에는 입원비가 물론 여기에는 3일이 초과된 날부터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도 입원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최초 3일만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치료비 평생보장 특약을 살펴볼 건데요. 사망보험금은 이거는 종신토록이 아니라 뭐 일정 부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종신토록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밑에 빨간색 보세요. 기지급 의료비의 합계액을 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1,000만 원을 주려면 다 주지 왜 무엇을 뺀다는 건지 한번 볼게요. 네. 주요질환. 이 주요질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원비들이 있어요. 주요질환의 입원비를 3만 원씩 준대요. 언제까지? 90세까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생활질환에 대한 입원비는 또 3만 원씩 준대요. 이 또한 90세까지. 그리고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비를 10,000 원씩 주는데 이거는 종신토록 보장은 해준대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술비도 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 5종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주는 거가 별도의 특약에서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원하는 통합보험에서 수술 특약은 따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치료비 평생보장 특약 내에서 한 번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수술 1회당 받으실 수 있는 게 들어져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요것들을 합산을 해서 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1,000만 원 내에서 받았던 의료비를 혹시라도 사망했을 때 1억과 별도로 1,000만 원에서 그 금액은 뺀 금액을 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요 질환에 대한 입원비, 생활질환에 대한 입원비,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질병으로 뭐 수술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거는 플러스해서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1,000만 원의 금액이 많을까요? 만약에 다양한 입원을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망보험금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주요 질환이 어떤 게 있나 보니까 네. 심장질환, 뇌질환, 신부전증, 녹내장이 들어가요. 네. 녹내장이 들어가는 거 잘 못 보셨죠? 네. 네. 그리고 일반 질환에는 요즘 이렇게 찬바람 불고 우리가 그럴 때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폐렴 같은 거 염려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입원비가 보장되도록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디케어 보장특약을 살펴볼 건데요. 네. 메디케어 보장특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생명보험사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든가 5대 장기, 각막 이식 이 부분이 조금 없었던 시기인데 이 안에서는 이 메디케어 보장특약으로 들어져 있고 메디케어 보장특약 아까 밑에 보면 고정부가라고 빨간색 글씨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맨 앞장이요. 예, 그 이야기는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무부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계약하고 요거만은 선택해서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소액 관련된 암치료비라든가 조혈모세포, 경계성 종양, 관상동맥, 성형술도 들어져 있고요. 양성 뇌종양에 대한 수술비들도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장이 기본적인 내가 다른 특약을 넣지 않았더라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입원이나 수술 어느 정도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소액 치료비 암에서는 보시게 되면 초기 갑상샘 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초기 갑상샘 암이 아닌 암은 일반암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 전립腺암, 남자분이었으니까 아드님의 경우에도 초기 전립腺 암이 아닌 일반암은 다 CI 주 보장에서 보장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제가 종신입원비를 비롯해서 각종의 입원비들이 들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게요. 아나운서님, 요즘 우리가 손해보험사에서는 입원비를 언제부터 주죠? 첫날부터요. 네. 첫날부터 주니까 다들 좋잖아요. 네네. 첫날부터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과거의 생명보험은 첫날부터 주는 게 없었어요. 다 3일이 초과되고 4일째부터 줬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요즘 뭐 4일 이상 입원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암으로 제가 입원을 했어요. 아니면 뭐 뇌질환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암 환자들도 요즘에 일주일 미만으로 입원을 하니까 5일을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또 5일을 입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입원을 하면 앞서 제가 힌트는 하나 드렸었는데 5일, 5일, 10일이잖아요. 네. 그럼 입원비를 얼마를 며칠 분을 줄까요?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5일이면 3일 초과부터니까 네네. 각각 3일을 뺄 것 같잖아요. 우리가 통원 의료비에서는 갈 때마다 빼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10일 중에서 처음에 5일을 했을 때에는 3일을 빼고 이틀만 받았거든요. 네네. 그럼 그 뒤에는 동일한 질병이잖아요. 120일 이내에 네. 동일한 질병은 동일하게 5일을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질병이든 최초 3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입원비는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종신토록 입원비가 보장이 되는데 2배로 나온다라는 것도 상당한 장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특정 질환에 대한 입원비들을 좀 더 특화돼서 보장되어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기를 감안했을 때 2010년도에 메디케어 특약에서 보장해주는 담보들도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짚어는 드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상병 통원비가 있었는데 이게 2가지 형태로 있어요. 1일당과 1회당. 근데 여기에서는 1일당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회당이에요. 1회당이라는 거는 아침과 저녁에 내가 각각 다른 병원에 뭐 재활병원, 한의원 이렇게 통원을 간다 하더라도 2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특정 질환 보장 특약이 별도로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성인병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들이 있어서 사실 요거는 시간을 더 길게 두고 여러 증권들에 대한 특약들을 보면 좋은데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보시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완하실 점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CI 보험이라서 진단금이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대 진단비를 같이 좀 더 보장을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특약에 대한 부분들이 진단비는 대부분 80세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80세 이후에 대한 보장도 한 번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재치료비 평생 보장 특약 이 항목에서는요. 1,000만 원의 보장 금액은 늘릴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기지급 의료비를 제외한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에는 입원비를 반복해서 받았을 때에는 이거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없으니까 보험료 대비해서 효과는 조기에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점점 유지하시면서 이걸 43년 동안 이 특약을 낸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뭐 감액을 하시던 이것 또한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니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은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H사 누구나 원하는 통합보험에 대해서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무조건 나쁜 보험은 없지요. 내게 맞는 보험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들고 계신 보험 증권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무해지 암보험에 대한 정보도 드렸는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지금 TV 보다가 전화드렸는데 저희 그 남편 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남편분 보험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현재 그 보험을 가입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현재 뭐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지금 뭐 약 먹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 혜택을 전혀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런데 네. 보험료가 처음에 가입한 것보다 갈수록 계속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뭐 애 아빠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네.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나 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남편분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지금 60 좀 넘었어요. 63세예요. 아, 60대 초반이세요. 네. 그런데 이제 60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아프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간은 건강하셨지만 지금 네. 이 시점에서 보험을 함부로 없애거나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할 수 있나 없나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아, 그러세요? 보험료가 네. 많이 갱신이 돼서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께 좀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건강하신 편이고 약 드시는 거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병원에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잘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미화 전문가 연결해드릴 건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잘 받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하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시네요. AIG 손해보험에서 보험 한 건 있으시고 또 삼성생명에서 스마트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가입을 하신 상태이십니다. 34만 원 보험료 납부 중이시고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63세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건강했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신 겁니다. 이미아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아보았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험 혜택 받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셨어요? 아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 혜택을 근데 받으시... 가지고 쭉 냈는데 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병원에 네. 간 적도 없는데. 네네. 혜택 받아보시려면 또 아프셔야 되는데 또 그러고 싶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동안 배우자님께서 아프지 않으시고 또 지금까지 잘 지내오신 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그걸로 좀 위안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또 힘든 일이. 그렇죠. 네네. 네. 그럴 때 좀 더 혜택을 잘 받아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이왕이면 요모조모 잘 살펴서 또 저렴하게 지금 원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내는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셨으니까 보험료는 네.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증권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2012년도에, AIG 손해보험 슈퍼 큰병 이기는 보험 맞으시죠? 네. 네, 요 보험은요, 5년 갱신형으로 80세 만기입니다. 제목에서처럼 5년마다 오른다는 건가요? 예, 5년마다 올라서 80세 만기 때까지, 예, 앞으로도 몇 차례를 더 오른 그 금액으로 내셔야 하거든요. 예. 네. 사실 5년마다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 오른다면 너무 좋겠는데 말이죠. 맞아요. 네. 네. 일단 이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목에서처럼 큰 병, 즉 3대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요렇게 진단비들이 각각 2,000씩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그 외에 암 수술이라든가 뭐 기타 7대 질병 수술비, 뭐 골절, 화상 진단비 등이 있습니다. 네, 뭐 담보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제일 부담스러운 거 월 보험료 8만 원대인데 5년마다 80세 만기까지 계속 갱신이 되면서 그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2013년도에 삼성생명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하셨습니다. 네, 이 보험은요, 종신보험으로서 주계약 3천이 있으시고, 실손 의료비, 기타 뭐 진단비라든가 치료비가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보험 역시요, 실손 의료비는 뭐 1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논외로 두더라도 그 외 다른 특약들이 80세 내지는 100세까지 3년 갱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향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경제 활동이 단절되는 시기에 이 보험료를 26만 원 이상인데 그걸 계속해서 내시기에는 이 역시 또 굉장한 부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일을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 네. 부담이 돼가지고요. 네네. 자, 보험료라는 거는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률이 오르기 때문에 뭐 갱신폭이 이제 앞으로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고민을 했고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위에 두 건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네. 다행히 우리 배우자님께서 그동안 어떤 병력이나 현재 갖고 계신 어떤 질환이 없으셔서 제한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사실 연세가 지금 60대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떤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이력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그 보험에서 말하는 뭐 거절이나 부담보 이런 요소들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가서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시고요. 네,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어떤 진단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좀 더 다양한 보장들을 함께 넣어서 지금 이를테면 다양한 보장이라고 하면은 질병이나 어떤 상해 수술비 같은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이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성장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신에 대한 부분보다는 살아가시면서 혜택을 받으시는 쪽이 더 나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서요. 일단 제가 그러면. 네. 그러면 더 좋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실비는 단독 실비로 구성했습니다. 월 보험료는 월 4만 원대입니다. 네. 그리고, 2대 진단,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또 그와 관련된 수술비, 또 각종 질병 상해 수술비, 또 골절이나 상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15년 납에 90세 만기까지로 해서요. 가능하고요. 월 보험료는 89,000원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따로 예. 네, 암 진단비는 진단비 2,000에 암 관련된 치료비라든가 수술비를 포함해서 월 45,000원 정도로 준비 가능하고요. 사실 앞에 있는 보험들이 3년 내지 5년 갱신형이었다면요. 지금 암 보험은요. 25년 갱신형으로 해서 최대 88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요. 기존의 보험료가 34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한 걸로 했을 때에는 월 17만 원대로요. 50% 정도가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34만 원이라는 그 금액은 고정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오를 추세였기 때문에 현재 실비는 공이 1년마다 갱신이지만 그 후에 특약들은 대략 90세까지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이 됐는데요. 어떠세요? 그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시청자님 대신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은 짧게 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방송 이후에 다시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이 사실 60대 남성분께서 이렇게 건강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리모델링이 더 용이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이해하셨죠? 네네네네.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하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두 번째 시청자 또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어요? 8년 전에 현대해상에서 아들 보험 하나 들었었는데요. 네. 이거를 해지하고 다시 들어야 되는지 보장을 봐도 잘 몰라서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네. 아드님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이요. 25이요. 네.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거 좀 리모델링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아니, 주위에서 암 환자들도 많고 하는데 제가 가입할 때는 제가 가입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증권에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장 기간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시청자님 가족력이 좀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가족력은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는데 아드님 앞으로 보험 한 건 있으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혜경 전문가께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들어볼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들 보험 문의하셨거든요.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을 들고 계십니다. 가입 시기는 8년 전이시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보험료도 12만 5천 원대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문의사항 볼게요. 일단은 주변에 암도 많이 걸리고 지금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아드님 나이가 25 되셨고요.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네. 이렇게 아드님이 25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학생인가요? 아니면 사회인인가요? 직장 다녀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장을 지금 보면은 8년 전에 들으셨다라고 하셨고, 그럼 아이가 그때는 이제 10대 때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게 무언가 또 우리 가족 안에 구성원들의 변화는 없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또 이렇게 직장을 다니니까 좀 필요한 보장도 생긴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에서는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질병에 대한 거, 상해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는 보장 기간이 좀 짧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보험료가 12만 5천 원을 내는데 적립보험료들이 좀 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장받는 것보다 오히려 보험료는 좀 더 많이 내고 있는 거고, 앞서 우리 이미아 전문가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보장 금액이 올라가면 좋은데 보험료가 올라가서 좀 속상하다. 예, 그런 것처럼 의료실비는 3년 갱신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다른 특약들은 갱신으로 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8년 전과 지금은 약간 변화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내용도 좀 설명드리면서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우선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는 암진단비와 3대 진단비라고 하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3천만 원, 2천만 원씩 들어져 있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건 없어요. 왜 없냐면 2010년도에 보험사에서요. 이미 허혈성에 대한 거, 뇌질환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을 축소를 시켜서 수술비 외에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드님도 그 당시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가 없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치아에 관련돼서도 치아 파절은 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골절 진단비는 30만 원 있지만 요즘은 치아 파절도 드리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드님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의료실비는 그나마 다행인 게 3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쭉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과 상해에 대한 사망을 좀 많이 잡고 있는데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60세까지 5천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져간다라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요즘의 결혼 정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늦춰지는 걸로 봤을 때에는 중간에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 조정을 하셔서 오히려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입원비가 3만 원씩 상해 질병이 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살려가면서 지금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드는 게 좋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네. 시청자님 과거에도 좋은 보장 내용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물론 보험이 한 건도 없어서 이 보험을 싹 다 그냥 없애고 새로 들면 제일 좋겠죠. 집도 보수공사라는 것보다는 허물고 새로 지으면 든든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 아드님은 아직 너무 이제 젊고 앞으로 보장받을 기간이 많으니까 어차피 100세까지 가는 보장은 좀 살려두고요. 그리고 부족한 보장만 좀 뒤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입원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입원비가 좀 많이 올라서 비싸요. 보험료 자체가. 근데 아드님이 들었던 시기에는 입원비가 3만 원씩 보장하면서 보험료는 좀 저렴해서 이거는 그냥 기존 입원비대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좀 조정을 해보니까 일부 특약들을 조절했더니 5만 6천 원으로 지금 12만 5천 원이 5만 6천 원으로 좀 내려가고요. 네. 이 안에서 보험료가 줄었을 때 환급금이 좀 발생이 되는데 그 환급금에 대한 거는 제가 잠시 뒤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3대 진단비를 중점으로 해서 이 시기에 우리 아드님이 준비하지 않았던 질병후유장애 그리고 재진단암 또한 암진단비, 뇌졸중, 뇌혈관,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이 부분들을 각각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최소 3천만 원씩 받아가고 재진단암에 걸렸을 때에는 별도로 3천만 원이 추가로 더 나오고 질병후유장애까지도 3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으로 보장을 받아서 질병후유장애는 반복적으로 보장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요새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넣는데 질병후유장애는 80세는 조금 보장기간이 짧고요. 100세는 누구나 다 질병후유장애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90세 정도로 해서 같이 구성을 좀 하고요. 그리고 아직 아드님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운전은 안 하시나 봐요. 아직 운전은 안 해요. 네네. 그러면 언제든지 혹시라도 운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해상에 운전자 담보를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별도로 안 들어도 괜찮다라는 거 하나 짚어드리고 싶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에 놔두신다면 기존 보험에서 유지하시는 거 우리가 입원비 상해 질병 입원비 3만 원씩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거기에 우리가 지금 실손 의료비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위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는 기본담보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56,000원 정도로 하고, 그 외적인 거 3대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의 혈관 질환을 포함한 진단금과 재진단암을 포함하고 질병 후유 장애를 같이 갖고 가시고, 아드님이기 때문에 상해 후유 장애 5천만 원은 작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딱 보면 수술비 항목이 없었어요, 아드님의 경우에. 그래서 상해와 질병에 대한 수술비뿐 아니라 거기에 30대 질병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86,000원에서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 네? 기존에 나가던 보험료만큼이네요. 네, 기존에 나가던 보험료보다 2만 원 정도 올라가죠. 근데 이 2만 원이 단순히 2만 원이 아니라 보장 기간이 20년이나 더 길어진 거예요. 아까 암 진단비, 그쵸. 네, 뇌졸중 진단비, 이런 부분들이 80세였는데 그 부분을 100세로, 그리고 보장이 되지 않던 질병 후유 장애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2,000원의 차이가 우리 아이 연령으로 비교해 보면 8년 전과 지금 새로 든다라고 했을 때 보험료가 12만 5천 원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2만 원만 올라가면서 보장 금액이 훨씬 커지고 보장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보험료가 증가되었다라고는 보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떠세요, 시청자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아니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 엄마들이 질병 후유라는 것도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네. 그리고 조금 뭐 뇌혈관 네. 그런 범위까지 커지는데 보험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네. 부담스럽지는 않네요. 네, 요즘 보험이 앞서 우리 강의를 들으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무해지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거품을 쫙 빼서 보장 위주로만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앞서 가입하셨던 보험을 8년간 유지하시면서 적립보험료를 좀 내셨었어요.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올라갈 의료실비에 대체하실 보험료를 미리 내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굳이 먼저 내셔도 상관이 없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의 만 원과 8년 전의 만 원,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만 원은 다를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시청자님.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적립금을 쌓아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소 적립금을 뺀 나머지는 변경을 하는 시점에서 반환을 돌려받으시고요. 그리고 특약을, 아까 일부 특약을 삭제를 하면 반환 보험료를 이제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게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60만 원 정도 돼요. 꽤 많네요. 네. 그러면 그 360만 원이라는 돈은 나중에 아이가 보장이 80세에 끝날 때 이 보장을 해지하지 않고 그냥 보장 기간까지 간다라면 다 없어지는 돈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계약 변경을 할 때 그 금액만큼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그 360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360만 같아요. 원으로 또 다른 뭐 이 보장을 준비할 때 86,000원에 대한 보험료를 선지급을 하실 수도 있고 선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거에 보태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했을 때 2만 원 정도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우리 아드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께서 TV랑 같이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전화가 끊겼지만 다시 연결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보험 문의 주셔서 상세하게 봐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미화 전문가께 여쭤볼 거고요. 884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암도 걱정이지만 요즘 치매가 특히 더 걱정입니다. 음주 이후로 다음날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요.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아 전문가님. 네. 술 먹고 다음날 술 먹은 상황에서 했던 거 잘 기억 안 나잖아요. 네. 사실 이 질문하신 분 젊으신 분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젊은 친구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일단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치매 가입 연령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그 치매에 노출된 그런 게 많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
어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무슨 혈관 치매 같이 그런 뭐 굉장히 치명적인 치매와 달리 이런 알코올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어떤 뭐 우울증, 뭐 영양결핍으로 오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치매는요, 회복 가능한 치매라 이걸 가지고 치매 진단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나 이런 증상들, 질환들로 인해서 내려지는 좀 복잡 미묘한 그런 치매이기 때문에 네. 예, 이 한 가지 그 술, 알코올 때문이라면은 잠시 중단하시면 회복은 가능하십니다만 이제 참고로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치매보험도 요즘 굉장히 이제 젊은 층으로도 이제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걸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는요. 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안쪽으로 하실 때 요거를 나중에 정말 향후에 치매 보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굉장히 환급률이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시는 게 이참에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또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많은데 네, 많이 자제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사랑하는 부모님 위해서 치매보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최혜경 전문가님, 치매보험은 네.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네, 치매보험은 실질적으로 요즘 중증 치매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40대부터인데 그 이하 3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치매보험에서는 알코올성으로 인한 치매는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문자 주신 시청자님 참 재밌으신 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안보험이 더 중요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이번 연휴 때 너무 이렇게 음주 많이 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끝자리 500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2003년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갑상선암 진단비를 받았습니다. 그럼 위암에 걸렸을 때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요즘은 갑상선암, 일반암이라고 따로 주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최경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갑상선암이 이 증권에 일반암으로 돼 있던 거라면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는 뭐 전문가세요. 네. 이게 일반암이라는 거를 딱 한 번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암을 무슨 암이었을 때만 준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갑상선암은 2003년도에는 일반암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대장 전막내암 뭐 지금 얘기하는 유방에 대한 거 분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에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미 수령을 했으니까. 암보험을 다시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시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 요즘은 이게 이제 일반암에서 빠져나와 있잖아요. 유사암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갑상선암이었을 때 받고 일반암이면 또 받는다라는 걸 듣기 때문에 내가 가입했던 시기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2003년도에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또 특정암이라고 해서 뭐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경우에 한 번 더 받는 진단 특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해당이 또 되시고요. 고해감에 대한 걸 가지고 계시면 또 거기에서도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증권에서 단순히 예를 들어서 물어보신 거에서는 일반암으로 받았을 때 위암에 대한 부분은 일반암 안에 들어져 있고 특정 암으로 혹시라도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못 받으시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을 언제 진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5년이 경과되셨다라면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또 꼭 유병자로 아니어도 암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갑상선암 진단비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떤 병력이 있어서 보험금 받아보신 분들 더 보험에 대한 필요를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봐드렸는데요. 최혜경 전문가님, 만약에 이분이 5년이 안 지났으면 갑상선 쪽으로는 부담보가 잡히나요? 아니요. 일단은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좀 유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병기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다르세요.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담보는 갑상선에 대해서는 잡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할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갑상선은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뭐 초기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 1년이 지난 이후부터도 심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요새는 너무나 흔한 질병이고 또 쉽게 완치가 되는 질병이기도 하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보험 고민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질문 어떤 것이든 받고 있으니까요. 물어보십시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